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뺀 자유당. 예, 오늘 이성대 기자의 복장도 약간 바뀌었고 또 키워드도 사진 없이 가는 게 뭔가 키워드로 궁금증을 좀 자아내겠다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이 바로 3.15 마산 3.15 이거 59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196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서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그 시위인데 예. 이게 향후에 4.19의 어떤 도화선이 된 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또 발견이 되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4.18, 4.19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도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정당들이 관련 기념 논평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당 이승만 독재 부정선거에 항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또 정의당 역시 3.15 부정선거에 맞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제1야당이죠. 한국당의 논평을 좀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신 것처럼 논평을 냈는데 뭐 3.15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거나 기본 정신으로서 우리가 계속 뭐 민주주의의 꽃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쭉 했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승만, 부정선거, 자유당 이런 식의 표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글자가 작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잘 정확하게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불의한 거하여 쓰러져간 민주 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만 있군요, 분명히.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과는 좀 결이 달라서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특별히 3.15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누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참고로 작년에 같은 자유한국당이 냈던 논평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작년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해방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3.15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분명히 적시를 했군요. 했습니다. 예. 이번과는 좀 다른데 자,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실이죠. 당 대표실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예.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이른바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정면에서 거론하는 게 좀 부담이 됐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가가 이런 행사를 기념하는 거는 후대에 왜 이런 일이 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계속 알려주려고 상기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그렇죠. 바로 그 핵심인 언제 왜 일어났는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거를 되새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 일종의 역사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반민특위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었던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반민특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발언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국민이 무척 분열됐다.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자 자, 오늘은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은 계속 잘 됐어야 된다라고 사실상 해명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반민특위 역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일종의 흑역사로 보이는 거죠. 반민특위를 좌초시킨 게. 예. 자, 어떤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역사적인 인식을 좀 보여주고 가는 게 또 정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년 만에 중단된 1박 2일. 예, TV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예능 소리를 듣던 KBS의 1박 2일 프로그램이 최근에 그 정준영 사건 때문에 오늘부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몰카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이제 출연하다가 하차를 하게 됐는데도 이제 시청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12년이면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 장수 프로그램이 결국은 무기한 잠정 중단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미 3년 전에도 정준영 씨가 비슷한 논란으로 잠정 하차했다 복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몰카 사건이 터져서 잠정 하차를 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제작진에서는 그 TV 방송에서 이런 식의 자막
편집들을 했습니다. 뭐 6명인데 준영이가 없네? 뭐 우리가 널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예. 마음이 짠하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정준영 씨의 복귀를 이렇게 자막을 표현해서 이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 당시에도 정준영 씨의 어떤 4개월 만에 조기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하차해달라 이렇게 찬반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제작진의 어떤 표현 그 판단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결과론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어떻게 프로그램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 하면은 어떻게 지금같이 이제 시청자 여론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런 여론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BS 측에서 오늘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그 3년 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서 또는 KBS 측에서 그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비단 정준영 씨만의 문제인 거냐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미 지상파에서는 또 논란의 한 축이죠. 승리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송들에서 계속 뭐 승칩이라고 띄워준다거나 뭐 예. 사업을 하는 되게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처럼 이미지를 뭐 해왔던 것들도 결국 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